네, 2편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유스테이 사업에 민간 기업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임대 수익이 혹할 만큼 나와줘야 했는데 그 당시 전세 때문에 월세가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올리는 방법을 취해야 했는데,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전세 없애려고 하면서 반대로 이때 전세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완만하게 오랫동안 상승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이 만약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심리가 좋지 않아서 누구도 분양이나 사업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정부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워져 전세 대출을 시행해서 가격 하락 방어를 하기 위해 전세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거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즘 이재명 후보가 공공주택 공급은 엄청나게 한다면서 동시에 가격을 떨어뜨려서 안정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율 배반적이며 모순입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면 공공주택 사업은 절대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공공이 분양한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시장이 만약에 얼어붙으면 여러분이라면 분양받고 싶을까요?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가격 떨어져서 아무도 안 사면 그 미분양 공공주택은 정부가 결국 떠안아야 하는데, 그 돈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공공주택 진행 제대로 해서 공급 내놓고 싶으면 절대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져서는 안 되고 완만하게 상승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전세 원리금 상환도 시행했고, 이는 전세가 더 이상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이 임대 주고 있는 집에 과세한다는 이야기도 이때 처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민간 기업이 하는 뉴스테이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개인이 임대 놓는 주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기업이 유스테이에서 월세 놓고 싶겠어요, 그렇죠? 만일 유스테이를 문재인 정부 들어 백지화하지 않고 착착 진행되도록 했다면 2021년이랑 22년에 공급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과 같은 집값 폭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공급이 많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과 정비사업 완화해서 멸실이 만일 늘어난다면 집값은 불난데 석유 뿌리는 격이라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든 요즘에 정부가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규제 완화해가지고 아파트는 빠른 시간에 내놓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 빨리빨리 만들게 해서 공급 나와서 전세나 매매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백날 나와봤자 결국 아파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1에서 3년간은 무엇을 해도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과거에 시행하려 했던 방식의 민간 뉴스테이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해서 공급을 한다면 3년 후부터라도 공급이 나와서 3년 후에는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겠죠? 결국 뉴스테이를 진행하는 것이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번 정부는 죽어도
박근혜 때 진행했던 뉴스테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지 않을 거고, 고로 우리 투자자는 안심해도 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